10월 19일이고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3번 리덕스라고 하는 예제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아마 Next.js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는 오늘까지 얘기하면은 얼추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개발 사례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건축적 뭔가 만들어 봐야죠. 어제 우리가 했었던 부분을 보면은 리덕스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 세팅들 쭉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슬라이스를 일단 샘플로 하나 붙여봤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리덕스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할 때마다 이 리덕스 파일 하나가 보통 이제 CRUD를 담당한다고 했었죠.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보통 이제 CRUD라고 해서 C가 이제 입력, R은 조회, U는 수정, D는 삭제. 보통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한 사이클을 완전하게 경험하려면은 사실상 백엔드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냥 제이슨 서버로 간이 백엔드랑 연동하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들고 있는 이 get list라고 하는 메서드는 조회 기능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회 기능 하나를 만들면은 얘를 호출했을 때 로딩 중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처리가 완료된 경우 이제 데이터를 화면 쪽으로 넘겨줘야 되고, 로딩은 종료시키고 에러는 없다 라고 처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에 실패한 경우는 에러 정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에러 정보를 갈무리해서 또 화면 쪽으로 던져주는 기능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CRUD 기능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 코드들이 딱히 그렇게 수정될 여지는 없어요. 여기 이 함수 이름만 매번 바뀌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매번 복사 붙여넣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트, 요것도 저는 실제로 여기 응용의 여지를 1도 안 둬요. 코딩할 때마다 이때는 저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칙이 생겨버리면은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왜냐면은 방법을 이렇게 다 한 가지 케이스로 몰아버리거든요. 그럼 여기도 앞으로 수정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손대기가 계속 싫은 거예요. 슬라이스를 매번 만들 때마다 이걸 내가 매번 이걸 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는 게. 자, 제가 맨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그 샘플 사이트, 그거 만들면서 사용된 슬라이스들이에요. 최소한 이만큼씩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 CRUD 네 가지 기능씩 집어넣으면은 AJAX 연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니까 총 44번 들어갔다는 얘기죠. 11개 곱하기 4개니까. 아무리 작은 사이트도 평균 50개 정도는 들어가요. 여기 44개밖에 없잖아요. 만들다가 지쳐서 나머지는 그냥 유지 엑시오스로 했어요. 그것까지 하면은 진짜 한 100개는 될 거예요. 지치더라고요, 나중에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를 좀 최소한 시켜보려고 공통되는 코드를 좀 모듈화를 시켜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요, src 폴더 안에 helper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파일 하나 만들고 reduxhelper.js라고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src 밑에 helper 밑에 reduxhelper.js인데요. 리덕스 슬라이스를 작업하면서 반복되는 중복 코드의 모듈화예요. 자, 일단 create slice라는 함수, 리덕스 툴킷에서 create slic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준비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함수들을 몇 개 정의할 건데요. 그냥 일반 함수로 하죠. 펑션 pending state payload. 메타도 하나 받을게요. 메타. 자, 이 함수의 역할은요, 리덕스가 로딩 상태를 처리하기 위한 함수예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이름만 바꿀 겁니다. 풀필드, 리덕스가 백엔드와의 통신에 성공한 경우 실행되는 함수.
자, 그 다음 리젝티드 스테이트 똑같이 메타 그리고 페이로드. 자, 얘는 리덕스가 백엔드와 통신에 실패한 경우 실행되는 함수. 자, 이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 상태값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처리에 로딩했을 때 이 스테이트 값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스테이트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로딩 값만 true라고 바꿔라.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요거요. 펜딩에서는 스테이트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로딩만 true라고 바꿔라. 자, 그 다음에 풀필드에서는 스테이트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데이터는 페이로드로 덮어쓰고 로딩은 fails로 바꾸고 에러는 널로 바꿔라. 사실 여기 점점점 스테이트는 없어도 되기는 해요. 자, 에러가 났을 때 요거 리턴하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또 넣어주세요. 에러 났을 때도 요거 그대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3개의 함수가 준비되면 슬라이스를 만들 때 지금 요만큼이거든요. 만약에 요 함수들을 따로 정의했다면 여기다가 이걸 안 하셔도 돼요. 펜딩 여기 요만큼의 풀필드 그리고 여기 요만큼은 리젝티드 이렇게 해서 콜백 함수 처리를 해주면 돼요. 아까 그거 임포트를 한다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매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일단 이니셜 스테이트 요거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스 네임은 그때그때 좀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핵심인데 builder.addCas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함수 하나에 대해서 pending, fulfilled, rejected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get item이라는 게 함수가 또 있다면 이런 게 또 있다고 치면은 이걸 그대로 또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get item.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쪽에서 이 함수를 몇 개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이 함수가 5개면은 여기 5쌍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에서 크리에이트 슬라이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라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리덕스 헬퍼로 돌아와서 펑션 get default slice 파라미터 이름으로 슬라이스 네임, 그 다음에 비동기 리듀서, 얘는 배열이에요. 여기다가 리턴 키워드 하나 넣고 좀 전에 복사한 내용을 갖다 넣으세요. 자, 불필요한 주석은 좀 제거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create slice 하면서 요 결과를 통째로 리턴하기로 했으니까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이 슬라이스 네임만, 요 슬라이스 네임만 여기에다 대체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이 get default slice를 호출하면, get default slice를 지금 여기 있던 코드를 통째로 잘라가지고 여기서 리턴하게 바꾼 거잖아요. 자, 다시요. 슬라이스 쪽에 여기 있던 이 코드를 통째로 잘라버려갖고 헬퍼 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리턴하게끔. 그러면은 이 헬퍼에서 만든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호출해버리면, 그리고 여기서 department slice라고 값을 주면은 이 department slice라는 파라미터가 리덕스 헬퍼로 넘어가서 이 자리에 세팅될 거고, 나머지 코드 그대로 재현한 다음에 리턴하니까 얘는 확 주는 거죠. 이제 요거만 만들어주면은 요 부분은 앞으로 그냥 요거 이름만 맞춰서 복사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get list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나중에 get item이라는 함수가 하나 더 늘어났다. get item이라는 함수가 하나 더 늘어났다. ajax 처리할 때마다 crud 구현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이 한 번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늘어나면은 여기서도 이 부분을 똑같이 한 세트씩 맞춰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거 고치려고 그러면 또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 get default slice의 두 번째 파라미터로 ajax 코드를 구현한 함수들을 배열로 넣어줘요. 자, 지금 요 get 아이템은 샘플로 넣은 거라서 조금 이따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전달한 ajax 처리 함수들이 배열로 넘어가서 이 async reducer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받아서 여기서 async reducer for each vi를 받아요.
그럼 이제 이 V가 요 함수들 하나하나죠. 이거 하나하나가 V예요. 자, 그럼 builder.add case를 for each 안으로 넣으세요. 그럼 이제 요 getList만 V로 바꿔주면 이걸 가지고 반복 돌면서 getList.pending, getList.fulfilled, getList.rejected, getItem.pending, getItem.fulfilled, getItem.rejected 이렇게 반복 돌면서 그냥 싹 처리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get default slice를요 익스포트 시킵니다. export default get default slice.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슬라이스로 가서요. get default 슬라이스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import를 해야죠. import get default slice from helper 밑에 redux helper. 그럼 이제 이 위쪽에 create slice는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리덕스를 처리할 때마다 그냥 요 단위로 CRUD 단위로요. 사실 요것도 여기 함수만 getPost put delete로 바꿔주면은 거의 변경하는 게 없죠. 그리고 그 밑에 이후 코드는 요거만 호출하면서 요거 이름 맞춰주고 이 함수들 배열에 담아주고 그럼 리덕스 슬라이스 작업이 반으로 줄어요. 자, 터미널 열고 가동을 한번 해볼게요. 얀 대부. 자, 코드는 잘 가동됐고요. 네. 화면 뜨는 데는 별다른 지장 없습니다. 자, 요 get 아이템은 제가 임시로 샘플로 만든 거니까 걷어낼게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파일에 있는 다른 백엔드 주소를 가지고 완성된 슬라이스 기능을 한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우리 전에 했었던 이 뉴스 요거 가지고 해보죠. 자, 뉴스 슬라이스.js라고 만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어떤 거에 대한 대응이냐면요. 여러분들 리액트로 그 세미 프로젝트 만들 때, 혹은 우리가 전에 데모 페이지들 만들었을 때, 걔네들이 이제 따로 백엔드를 가져가면은 깃허브에 못 올리니까, 그래서 그 dataset.js라는 파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보여질 내용들을 정리했었어요. 리액트는 그렇게 하면 이제 깃허브에다 올릴 수 있거든요. 돌아가게끔. 근데 넥스트.js는 어차피 깃허브에 못 올려요. 얘는 어딘가에 동작하게끔 하려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웹포스팅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서버를 사야 되기 때문에 돈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넥스트.js로 만든 거는 dataset.js라는 파일을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넥스트.js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내가 데이터셋을 썼었던 이유가 백엔드를 가동시키지 못하니까 이제 리덕스 대신에 쓴 거였는데, 어차피 넥스트는 깃허브에 못 올리니까 그냥 백엔드를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리덕스를 가미해서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페이지를 이제 넥스트.js로 바꿀 때는 화면에 보여지는 컨텐츠들을 이제 백엔드로 구성시켜서 받아오게끔 할 건데, 그때는 리덕스가 필요하니까 그걸 이제 가정한 거예요. 자,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를 그냥 기본 틀로 삼으세요.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뉴스 슬라이스에 그대로 갖다 넣으세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백엔드 페이지고 백엔드 주소가 슬라이스 슬래시 뉴스예요. 그럼 API URL 쪽에 뒷부분을 붙여주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뒷부분만 붙여주게 되면은 요 값이 axios.get 이라고 해서 이제 백엔드한테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이슨 주세요 라고 백엔드한테 갈 텐데, 그 가게 되는 원리가 이 API URL과 슬래시 뉴스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nextconfig.js에서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자, 이 슬래시 뉴스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슬래시 하고서 콜론 슬러그 별, 이게 요 뉴스예요. 슬래시 뒤에 오는 모든 말을 앞에 이름 붙여서 재구성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주소는 맞춰놨고요. 그럼 이제 디파트먼트 슬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것만 뉴스 슬라이스로 바꾸면 됩니다. 이거 뭐 일일이 바꾸지 마시고요. 디파트먼트 슬라이스 요거 하나만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H 누르세요. 그럼 드래그한 내용이 여기 첫 칸에 세팅이 되고요. 밑에다가 뉴스 슬라이스라고만 만드신 다음에 요 버튼 누르시면 비포 애프터예요. 일괄 바꾸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나요.
자, 어저께 페이지스 안에 index.js에서 디파트먼트 연동하는 거를 그냥 바로 구현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접속하면은 바로 이렇게 디파트먼트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헤더하고 푸터 요거 좀 작업하면서 헤더 쪽에는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뉴스 이렇게 메뉴 좀 잡아놓고, 요 디파트먼트 만들어 놓은 거는 별도 페이지로 좀 뺄게요. 자, 보통 이제 사이트를 만들면 사이트 메뉴가 보통 카테고리가 1뎁스, 2뎁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3뎁스까지 가는 경우는 크게 많진 않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뎁스 단위로 폴더를 만들어요. 마우스 올리면은 스크롤 나오는 애들이 보통 2뎁스고, 그 마우스 올리는 메인들은 메뉴 단위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이제 페이지들을 넣는 거죠.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있던 index.js는 그냥 디파트먼트 폴더로 밀어두세요. 그리고 페이지스 폴더 안에 index.js를 하나 또 만드세요. 페이지 초기화하시고요. 자, 이전 예제에서 메뉴링크.js 파일 찾아서 가져오시고요. 자, 메뉴를 좀 구성할게요. 자, 일단 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여기는 뉴스. 자, 링크 걸 때 슬래시 디파트먼트라고 하면은 src 밑에 디파트먼트 밑에 index.js 혹은 페이지스 폴더 빠졌네요. 페이지스. 그 다음에 src 밑에 페이지스 밑에 디파트먼트.js 둘 중에 하나를 찾아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근데 index.js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파일 이름이 일치하는 걸 먼저 우선 찾기는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요.
차일드 컴포넌트 하나 가져오고요. 헤더 컨테이너. 아이고, 괄호가 아닌데. 자, 좀 꾸밀게요. styled.div. 백그라운드 컬러는 적당히 회색으로 주고요. 패딩은 15픽셀, 마진 보톰은 30픽셀. 이 안에 H1 태그는 폰트 사이즈 24픽셀, 마진 보톰은 15픽셀. 그리고 패딩 보톰은 5픽셀 정도 주시고, 보더 보텀 1픽셀의 직선에 흰색으로 줄게요. 패딩 보톰 좀 더 줘야겠네요. 마진 보톰 15 주죠. 웨이트 볼드. 네, 왜 타이틀가 이렇게 꾸며준 거예요? 자, 요거 에러 나는 거는 지금 파일 아까 옮겨놓고서 안 맞춰줘서 그런 거고요. 자, 푸터 쪽도 좀 비슷하게 구성만 좀 할게요. 푸터 컨테이너 잡아주고, 카피라이트 정도만 넣어줄게요. 여기서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 마진 보통이 아니라 마진 탑으로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헤더부터 넣어준 겁니다.
자, 헤더랑 푸터까지 넣어줬어요. 자, 아까 디파트먼트라는 폴더를 만들고서 우리가 index.js를 글로 그냥 밀어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손은 안 댄 상태예요. 그래서 디파트먼트 페이지는 지금 당장은 들어가면 이제 에러 날 거예요. 약간의 그 좀 만져줘야겠죠. 경우가 바뀌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구조 잡은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간 매표 할게요. 오늘 그 뉴스 페이지까지 붙여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페이지 Next.js로 직접 하면서 데이터 파일 구성하시는 거는 제가 1대1로 직접 봐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중간 점검 할게요. 자, 톡방에 일단 src 폴더 올렸고요. 요거 일단 10분 쉬었다가 요거 좀 점검하신 다음에 점검이 끝나는 대로 다음 넘어갈게요. 제 생각에는 한 8시 30분 정도까지는 좀 그 체크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크게 그냥 두 텀으로 나눠서 갈 것 같아요. 일단 요거 src 폴더 올려드린 거 놓친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전반적인 흐름을 뭐 이해한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구조를 그냥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아, 내가 이거 나중에 작업할 때 여기를 어떻게 고쳐야겠다. 혹은 새로운 페이지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파일 복사해서 진행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구조를 파악을 하시는 거지 이해의 영역은 아니에요. 자, 현재 디파트먼트 쪽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에러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슬라이스 쪽에서 페이지에 접근할 때 우리가 주소를 슬래시 디파트먼트라고 했잖아요. 그쵸? 백엔드 주소를 슬래시 디파트먼트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엑시오스 입장에서는 이 슬래시 디파트먼트가 백엔드 쪽에 있는 슬래시 디파트먼트냐 아니면 이 페이지 주소는 또 뭘까요? 얘도 슬래시 디파트먼트죠. 그러니까 엑시오스가 이렇게 URL을 지정했던 얘가 백엔드 주소인지 프론트 주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프론트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대체로 백엔드에 접근할 때는 앞에다가 고정 단어를 하나 붙여요. 예를 들면은 API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자, 디파트먼트 슬라이스에서 API 밑에 디파트먼트로 가라. 이렇게 걸면은 next.config.js 설정 파일 다시 열어서 API 폴더 밑에 어떤 단어가 오면은 요 API 걷어내고 이 주소로 토스해라 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페이지가 뜰 거예요. 자, 그러면 뉴스 슬라이스에서도 똑같이 접속 주소 앞에 API 슬래시 뉴스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추가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어요? redux.js에 임포트해서 넣어줘야죠. 페이지스 폴더 밑에 redux.js
자, 이렇게 임포트 하나 추가하고 그냥 콤마 찍고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뉴스 폴더 안에 또 새 파일로 index.js를 하나 만드세요. 자, 페이지 초기화하시고 뭐 뉴스라고 하나 만들죠. 자, 리덕스를 쓰기 위한 거 디파트먼트 페이지랑 비슷하게 묶으시면 돼요. 유즈 이펙트 가져오고요. 자, 주석은 배제하겠습니다. 유즈 셀렉터랑 유즈 디스패치 가져오고 임포트 get 리스트를 가져오는데 어디서 가져오냐? from 슬라이스 밑에 뉴스 슬라이스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스피너 테이블 에러뷰. 자, 지금 다른 파일이 열려있네요. 여기 뉴스 가져왔고요. 자, 필요한 파일들 임포트를 했으면 리덕스 붙여야죠. 자, 뉴스 슬라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값들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패치 하면서 만들고 페이지 로딩 되면은 get 리스트 슬라이스 안에 있는 get 리스트 호출해라. 그 다음에 로딩 바 표시해 주고요.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에러 내용 표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
자, 여기서 제가 그 뉴스 슬라이스에서 여러분들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뉴스 슬라이스에서 주소를 임시로 이렇게 엉뚱한 주소로 좀 바꿔놨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름의 백엔드는 지금 없으니까 백엔드 연동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요게 나와요. 자, 지금 이게 어디에서 출력하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 컴포넌트 안에 에러뷰라고 하는 데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에러 바운드리 같은 경우는 어저께 에러 났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미지로 해놨어요. 자, 잠깐 다시요. 여기에 제가 대충 이렇게 요거를 잘못해 볼게요. 그러면 이 화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오면 내가 Next.js의 그 태그 구조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화면이 나오면. 근데 태그 구조는 멀쩡한데 슬라이스에서 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백엔드와 연동하는 과정이 뭐가 잘못됐으면 이 에러 뷰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 바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메모를 좀 해놓으면 Next.js의 코드 구조가 잘못된 경우 보여지는 에러 페이지고요. 자, 코드 구조가 잘못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JSX 상의 에러도 포함돼요. 이게 지금 에러 바운드리고요. 에러 뷰 같은 경우는 백엔드와의 연동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거는 URL이 잘못됨, 이거는 404. 두 번째는 백엔드에 전송할 파라미터가 잘못됨. 이건 아마 400일 거예요. 대부분 400에러. (3번) 백엔드 자체가 에러인 상황. 자, 지금 에러 바운드리랑 에러 뷰도 정상적인 소스 코드죠. 그러니까 얘가 보여지거나 얘가 보여졌다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소스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맞춤법은 다 맞는데 읽으려고 봤더니 이상한 말인 거야. 근데 맞춤법조차 안 맞아. 어떤 상태냐면요. axios.get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문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없는 함수를 호출했어. 이런 식으로. 대충 봐서는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는데 실행하려고 보니까 이런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소스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상황을 세 가지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에러 메시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거는 소스 코드 자체에 뭐가 그 빨간 줄은 안 나오지만 말이 안 되는 코드가 있는 거고, 에러 바운드리가 나왔다라는 거는 대부분 이 JSX 쪽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JSX 요런 부분이. 그리고 에러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백엔드와 연동 과정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상황을 세 가지로 구별하시면 돼요. Next.js가 리액트보다 에러 찾기가 더 힘들어요. 저도 실제로 에러 나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작성했던 거 하나씩 주석으로 막거나 지워가면서 어디가 에러인지 찾았었거든요. 에러 메시지 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에러 화면이 나온다라는 거를 최대한 이제 잘 정리해 갖고 문제를 찾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코드 작성하는 거는 인터넷 뒤지면 많이 나와요. 중요한 거는 문제 대응이에요. 문제를 대응할 줄 알아야 뭔가 다른 코드 받았을 때 응용력이 생겨요. 자, 지금 뉴스 폴더 밑에 index.js에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이라고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div로 잠깐 바꾼 다음에 데이터가 있다면 json.string 파일로 데이터를 그냥 출력을 해볼게요. 자, 저는 아까 뉴스 슬라이스 주소 이상하게 바꿨던 거 이거 좀 되돌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디파트먼트 페이지로 갔을 때랑 뉴스로 갔을 때 뉴스 쪽에 이렇게 백엔드로부터 받아온 데이터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Next.js로 변환하면서 한 가지 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만약에 dataset.js를 구성했다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전환시키는 것까지가 일단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럼 요거 받아서 그 화면 구성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인 거고. 그래서 요거 구성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다들 구조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 부분은 그 1대1로 케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구성하는 과정은. 자, src 2.10 다시 한번 또 보낼게요. 자, 여기까지 과정 파일 두 번째 단계 거 올렸으니까 중간에 놓친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거 뉴스 데이터 보여지는 화면 디자인 우리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복사해서 넣어서 잘 나오는지 확인하면은 Next.js의 모든 구조는 끝나요. 다음 주에 실전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잠깐 쉬고 요거 세팅하면 한 8시 10분 15분 그때쯤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봅시다. 자, 15분 됐으니까 작업했던 거 마무리 할게요. 예전에 했던 거 갖다 붙여서 화면 잘 나오는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리액트 했었던 거에서 15번 예제를 보시면요. newslist.js 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어요. 얘를 가져올게요. 컴포넌트 폴더로 가져오시면 돼요.
예전 리액트 프로젝트 15번 리덕스에서 useList.js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데이터 받아서 여기서 이제 반복 돌면서 이렇게 쭉 출력하고 있었던 예제예요. 스타일 컴포넌트도 여기 다 들어있고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면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기존의 리액트랑 다른 게 전혀 없다잖아요. 자, 이 테이블 대신에 조금 전에 가져온 임포트 use 리스트를 임포트해서 가져올게요. 데이터는 이미 리덕스로 다 받아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div 지우고 use 리스트한테 얘가 지금 파라미터로 use라는 이름을 받았으니까 use는 하고서 데이터를 넣어줄게요. 근데 그냥 넣어주면 안 되죠. 데이터가 있을 때만 넣어줘야죠. 아이고. 저도 여기 헷갈리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채워져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하시면 돼요. 자, 결과 잘 안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는 건데, 프로젝트 생성은 그 next app.bat 파일 사용하시면 되죠. 이 파일의 용도는 프로젝트 생성, 그 다음에 얀베리 설정, 그리고 기본 패키지 설치예요. 얀베리 설정하는 과정은 예전에 우리 리액트에서 했었던 거랑 동일하니까 혹시 주말 같은 때 개인 시간 좀 활용하셔서 여러 개 되신다면은 프로젝트 생성하고 얀베리 하는 거 수작업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가
스타일즈 폴더 내에 안에 기본 파일 삭제하고요. 스타일즈 폴더 구성. 자, 일단 기본 파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타일.js 구성. 이 파일의 용도는 사이트 전역에서 사용되는 공통 CSS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 쿼리.js 생성 추가. 요거는 파일 수정 없어요. 자, 세 번째가 src 밑에 페이지스 밑에 언더바 document.js.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죠. 자, 얘도 기본적으로 뭐 바뀔 건 없는데 구글 웹 폰트 적용하는 부분이랑 아이콘 폰트 사용하는 부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나머지 코드는 바뀔 거 없어요. 기본 코드는 유지 2번, 그 다음에 구글 웹 폰트 및 아이콘 폰트는 선택적으로 적용. 자, 네 번째, src 밑에 컴포넌트 폴더, 여기가 작업이 좀 많아요. 1. errorboundary.js. 디자인은 원할 경우 변경 가능해요. 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써갖고 다른 코드는 그대로 다 똑같이 유지하시면 되고요.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원하시면 바꾸세요. 에러 났을 때 페이지는 저마다 사이트마다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rrorview.js. 이것도 디자인 변경 가능해요. 이 에러뷰의 용도는 백엔드가 잘못했을 때 보여지는 거라 그랬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했는데, 이것도 뭐 서버와의 통신에 실패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같은 걸 하나 넣어서 보여주는 게 실제 사이트에서 더 유용하겠죠. 자, 세 번째, header.js랑 footer.js. 이거는 실제 사이트 제작 시에는 작업량이 많으므로 일단 파일만 생성해 놓으세요. 지금 우리도 헤더 푸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글자만 조금 넣고 몇 개 클릭할 수 있는 거 예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텍스트 하나만 넣어놨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글자만 넣어놓으세요. 어차피 이건 사이트 작업할 때 직접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 meta.js. 이거는 검색 엔진에 노출될 내용을 사이트에 맞게 수정하시면 돼요. meta.js 보시면은 여기 요 내용들 있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적절히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나 아이콘 같은 거, 쇼커트 아이콘, 애플 터치 아이콘,
이미지 파일이 뭐냐면은 왜 인터넷 사이트 카톡으로 주소 보내면 이렇게 카톡 메시지에 그림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때 쓰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이콘, 쇼커트 아이콘, 애플 터치 아이콘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 요런 이미지, 요런 거니까 적당히 그 가로 세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임포트 한다,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다 그 이미지 파일 변수를 걸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웹페이지 주소 넣으시면, 웹사이트 주소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spinner.js 로딩바를 사용할 거라면,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 파일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이트 주소가 주석에 들어있는데, 이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기 리액트 스피너라고 사이트 나와 있고요. 도큐멘테이션 들어가면은 이 로딩바 아이콘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기본 코드 복사하시면, 요 기본 코드 복사해서 여기에 대신 이렇게 넣으시면은 아이콘이 대체가 되는 거고요. 몇 가지 스타일 속성만 추가한 거니까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태그 이름만 바꾸셔도 대충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속성들 한번 비교해 보면서 넣다 뺐다 해보시면 돼요. 여기 래퍼 스타일 요것만 따로 안 건드리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그 화면 중앙에 가운데 떠있게 하는 속성이니까 요것 빼고 나머지 속성은 다 적당히 고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src 밑에 pages 밑에 언더바 redux.js. 자, 요거는 슬라이스 처리 부분, 슬라이스 참조 부분만 제외하고 코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스 요거 처리하는 거랑 여기 요거, 여기만 일단 처음에는 날려버리세요. 처음에는 사이트 만들 때는 리덕스를 언제 쓰긴 쓰겠지만 당장 뭐 연동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세팅 과정에서는 여기 지워버리고 그냥 요 코드 갖다 넣으세요.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src 밑에 헬퍼 밑에 redux helper.js가 필요해요. 그리고 src 밑에 슬라이시즈 폴더로 생성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는 아니네요. src 폴더 밑에 404.js 적절히 디자인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최종이에요. src 밑에 app.js. 앞에 있는 과정을 다 하셨다면은 이 app.js 코드도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에러 났을 때 에러 감지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리덕스 프로바이더, SEO 처리, 글로벌 CSS, 헤더, 화면 본문 영역, 푸터.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헤더 푸터는 여기 있는 거 이제 가져오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폴더별로 파일 만드는 게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요 자리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 페이지별로 URL에 맞게 폴더와 파일을 생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후에 이제 1차는요. 이후 과정은 첫 번째는 리액트 JS로 제작한 세미 프로젝트를 그대로 넥스트 JS로 재구성할 거고요.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제 제이슨 서버를 통해 화면 컨텐츠 일부를 리덕스로 처리하도록 변경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1대1로 솔루션 진행하면 될 거고요. 이게 완성되면은 이제 최종 프로젝트 조건은 최소 3페이지 이상 구성되는 을 포함하는 안전한 사이트 형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종강전에 한 2, 3일 남겨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그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게 또 있어요. 얘보다 조금 복잡한 거. 얘도 겉에 부분은 싹 바뀌는데 안에 페이지 구성하는 거는 엇비슷해요. 그럼 얘는 스마트폰 앱으로 돌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약속한 전체 진도였고요. 원래대로면은 다음 주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바로 나가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뭔가 두리뭉실하잖아요, 느낌이.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걸 선명하게 만들려면은 그래도 여기서 좀 복습 겸 뭔가 좀 작업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야 돼요. 자, 요게 우리가 요번 주에 살펴봤었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이거를 매뉴얼 삼아서 이대로 따라해서 내가 뭔가 비어있는 페이지를 세팅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준비되면 이제 리액트를 작업한 거 옮겨보시면 돼요. 한 번에 이해 안 됩니다. 두세 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해란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해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적응이에요. 자, 요거 텍스트 단톡방에 요대로 올릴게요. 네,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요거까지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실습 다 확인되신 분들은요, 여기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최종 소스 그래도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자, 최종 소스 보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어요.